슬라이드 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좋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만 보이는 거죠? 예, 제가 네네. 선택을 잘못했네요. 예, 예, 그러면은 정시에 딱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때, 예,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인가요? 네, 맞아요. 저 김나현입니다. 임, 예, 그럼 선생님도 김나, 저는, 네, 베트남 출신이고요. 예, 네, 한국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하셨군요. 예, 네네. 됐습니다. 그러면 정시되면 딱 시작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교수님께서도 들러오셨고, 그 사실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교육에는 그 한의학에 대해 내용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그 손은 흔들면서 교수님은 예, 반갑게 좀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잘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강의록을 한두 장 정도 바꿨는데요. 그거는 다시 쉬는 시간에 올려드릴게요. 뭐,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강의 도중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 하면 채팅창에 글로 써 주셔서 질문하셔도 제가 바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그,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윤영주라고 합니다. 예, 한방병원에서는 뭐 내분비 신장 클리닉에서 진료하고 있고요.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한의학에 대해서 뭐 아주 간단한 한국 한의학의 어떤 역사나 특징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의학 이론을 뭐 자세하게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 현대의학,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이 기본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 한의 치료법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시행이 되고 또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부산대 한방병원을 소개를 할 거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병원이나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주민 대상으로 무료 한방 진료하는 데를 제가 소개를 그,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다 자료집은 받으셨죠? 자료집 네, 받으셨을 텐데 저는 뭐 알고 있는 게 네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또 채팅창이나 이걸 통해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질문 답변 시간도 가지겠지만 예,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네. 제가 먼저 이제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답을 채팅창에 한번 다 적어주세요.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할 겸. 여기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의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뭐 침을 맞아봤다. 한약을 먹어봤다. 한국에서 그렇게 해봤다. 아니면 어, 고향에서, 고국에서 또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 그런 거를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은 받아본 적이 있다, 뭘 해봤다, 침을 맞았다, 한약을 먹었다, 뭐 어디에서 했다, 이걸 써주시고요. 만약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뭐 그 이유는 뭔지, 뭐 접할 기회가 없어서인지, 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든지, 뭐 하여튼 간단하게만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하셨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예, 어, 한약 드셔보신 분 많네요. 침도 맞아봤고, 예.
심뜸도 해봤고, 다 좋아하신다는 분도 있고, 예, 1년에 2번씩 드신다는 분도 있고요. 예, 예, 다른 분이 침 맞는 걸 보신 적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안 해보신 분, 지금 한 번도 경험이 없다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쓰시지를 않으신 건가요? 예, 예. 그래도 하여튼 절반 가까이는 해보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게 오히려 많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서양의학 그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 보완 대체의학, 컴플리먼터리 얼터너티브 메디신에서 캠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이 서양에서는 그래서 그냥 정통 그 서양의학하고 이 캠이라는 거를 좀 구별을 하죠. 그리고 그 캠의 일부에 예, TCM 이게 트레디셔널 차이니스 메디신이라고 그래서 예, 한의학을 이제 중의학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캠 안에 들어가는 거죠. 캠 안에는 예, 이런 중의학 이란 이론 체계일 뿐만 아니라 그냥 침치료, 아쿠펑처, 허브, 한약 종류를 포함한 어떤 생약제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완 대체의학이라는 말보다는 보완 통합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보완 통합의학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보완 대체의학 중에서도 뭔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증명이 되면 그거를 정통의학, 현대의학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통합시킨다 해서 보안 통합의학이라고 어, 점차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 마찬가지로 현대의학 부분이 있고, 이 보안통합의학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이 한의학은 보통 트레디셔널 코리안 메디신에서 TKM으로 쓰고, 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요새는 트레디셔널을 아예 빼고 그냥 KM 또는 뭐 차이니스 메디신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영역이 따로 존재를 하죠. 따로 존재를 하고 상당히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캠 안에 한의학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캠하고 별도로 다른 영역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캠에 해당되는 거는 현대의학으로도 많이 흡수가 되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한의학으로 흡수가 돼서 한의학의 그 모양을 띠고 시술되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이 약간 좀 다른 나라하고 서양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중국, 그 한국, 일본 이렇게 제가 사실 다른 나라 뭐 대만이나 이런 데는 중국하고 좀 비슷하고요. 대만, 홍콩은 그런데 제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 전통의학상은 잘 모르는데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실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삼국을 비교하면 사실 이제 중국에서 한의학이 유래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현재 좀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양의학 의사하고 중의학 의사 수를 보면은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고 그건 한국도 좀 비슷합니다. 2019년 통계, 2022년 통계이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의사 면허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중의와 서의가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진료를 할 때는 별로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사도 뭐 영상 진단 검사 처방을 하거나 뭐 양약 처방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이 중의학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한국은 그런데 두 가지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영역이 딱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는 한의학의 시술을 하면 안 되고, 한의사는 또
의학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검사, 뭐 시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지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한의사의 위치는 뭐 중국에 비해서 오히려 상당히 더 높다, 인기가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한의사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1876년에 그 한의사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냥 서양 의사만 있죠. 그리고 침구사는 남아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제 한방의학해서 일본 발음으로 캄포 메디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캄포 메디신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양의학 의사 중에서 전문의를 딴 사람 중에서 다시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 2,000명 그렇게 이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전체 그 의사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도 오히려 이 전체 서양 의사가 한약이나 침은 침구사가 높지만 한약은 서양 의사가 다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한약을 의사들이 처방하다 보니까 한약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 같은 것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현대의학하고 전통의학이 그 각 세 나라에서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뭐 협력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있기도 하는데 한국은 그 갈등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중국에서 유래한 것은 맞습니다. 중국의 뭐 이제 수천 년 된 중의학 그 서적들 같은 것도 다 들어와서 네, 들어온 거죠. 근데 그 15세기 이후에는 좀 한국 한의학이 굉장히 독자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것이 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물론 이제 그 중국 의서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중요한 부분을 따와서 편집한 책이 있긴 한데 그 정리하는 체계가 굉장히 그 중의학하고는 좀 다르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 놓는 방법에서도 중국에서 쓰지 않는 이제 오행 이론을 이용한 사암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아주 특이한 것이 사상체질의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동무 이재마 선생이 만들어 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제 동의보감이라든지 사상체질의학, 사암침법 이런 거는 이제 중의학이나 일본의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 와서도 그 한국 한의사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 분파로 나눠져 있다고 할까요? 이제 어떤 데서는 이렇게 복부진찰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복치의학이라는 거는 형상의학은 또 얼굴 모양 이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을 보고 벌써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이런 걸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부양론, 우리 몸의 양기를 북돋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고 이제 사상체질의학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또 팔체질의학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져서 여러분 뭐 TV나 이런 거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한의학도 과학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요거는 뭐 제가 새로 집어넣은 화면인데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가장 역대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이 허준입니다. 드라마 허준이 1999년 겨울부터 해서 뭐 시청률이 60%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한 6월까지 길게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허준이라든지 또 여기는 태양인 이재마라고 써 있어요. 한자가. 그러니까 이거 사상체질의학을 만드신 그 이재마 선생에 대한 그 드라마도 또 2022년에 됐습니다. 지금 이게 다 이제 TV 방송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웨이브라는 채널을 보면은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허준 드라마 인기가 아주 커서 거의 2000년대
초였죠. 2000년 초였죠. 그래서 2001년, 2002년 이럴 때 대학 입시에서는 한의대 점수가 의대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한의사들의 인기가 많아졌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좀 한의학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끼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상체질의학은 제가 오늘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주로 얼굴하고 체형, 이런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뭐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렇게 체질을 구별을 해서 진료를 하는 건데 요즘은 그냥 얼굴로만 보는 게 얼굴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독특한 한의학의 특징이고요. 자, 이제 한의학 일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떤 이론이나 개념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는 몸,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의 해부학, 생리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일단 오장육부를 얘기를 하죠. 네, 오장, 오장육부 이런 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5개의 장,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네, 육부는 또 담, 그다음에 위, 대장, 방광,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삼초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 위, 소장, 대장, 방광, 3초에서 이렇게 육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신혈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이런 정과 기와 신과 혈, 피죠. 피, 정신, 기운, 어떤 정미로운 물질,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이제 똑같이 우리가 간, 심장, 비장, 뭐 폐, 신장 이런 용어를 쓰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있지만 서양의학에서 쓰는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에서 뭐 리버라든지 뭐 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번역을 처음에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올 때 이게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학이 들어왔는데 그때 번역을 할때 전통 한의학에 있던 개념들을 갖고 와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혼동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럼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과 아, 그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리버가 똑같으냐?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과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키드니가 똑같은 거냐? 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맥을 딱 잡으시고 그 한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좀 신이 허하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키드니에 병이 있다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의 신은 여기 뭐 좀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 이 키드니를 포함한 어떤 하나의 비슷한 기능을 가진 체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성기능, 생식기능, 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하고 관련된 어떤 호르몬 작용 이런 것들도 다 신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신허하다는 거를 뭐 키드니에 어떤 병이 있다, 뭐 신장염이라든지 뭐 신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의사 한의사들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재미있는 거, 좀 특이한 거는 비장. 비장은 사실 스플린을 번역한 게 비장입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여러분 소화기를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췌장이라고 그러죠. 네, 췌장인데 한의학에서는 췌장은 없습니다. 오장에서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 비장을 설명한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거나 이럴 때 인체 가운데에 있고 노랗게 생겨서 말발굽처럼 생겼고 이건 읽어보면 누구나 지금
췌장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주로 하는 일도 소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의 비는 그 양방에서 말하는 스플린뿐만이 아니라 췌장을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같은 용어를 써도 또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 이제 이런 데가 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락. 경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경락 마사지, 뭐, 이런 거에서 말하는 그 경락이 맞습니다. 그 경락은 원래 경맥과 락맥을 합쳐서 이제 부르는 게 경락이고, 영어로는 메리디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보감에 보면 이렇게 인체 해부도 하고, 이렇게 막 경락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에서 발전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 치료하고 주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보면 우리 인체에는 주로 주된 경맥이 14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12개가 있죠. 그래서 오장육부, 그다음에 그 이제 육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상의 장기를 만들어서 사실 육장육부가 돼요. 그러면 심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하면 이제 수태음 폐경부터 족걸음 간경까지 오장육부하고 관련된 경락이 1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맥하고 동맥은 이제 인체의 정중앙을 앞을 통과하는 인맥, 뒤를 통과하는 동맥 이렇게 해서 주요한 경맥이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쭉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 우리 몸에서 기운을 돌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맥 하나하나를 보면 이거는 지금 한자가 수태음 폐경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한자를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게 이건 전 세계 사람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폐니까 렁 메리디안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LU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폐경에는 여기 그